네, 어느 정도 준비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제대로 좀 개요잡기가 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면은 첫 번째 thesis 부분이죠. 바로 스마트팜이죠. 스마트팜의 구현 방식을 서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K팜의 바람직한 방향, K팜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네, 이게 thesis,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링 아이디어는 현재 상황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농업이 국제 경쟁력의 가장 큰 핵심이다. 최근에 농업은 통신 기술과 결합돼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을 응용해서 스마트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스마트팜을 자체적으로 구현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K팜으로 한국 농업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링 아이디어에서 이제 들어가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스마트팜 구현 방식,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결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K팜에 뭐가 된다? 방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구성이 된다? 인트로가 되겠죠? 서론. 서론은 뭐 기본적으로 잘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좀 표현이 너무 이 뒤에 쓰는 부분이 제목에서 쓰라는 내용을 약간 패러프레이스 표현 바꾸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요 잡으실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서 스마트팜의 구현 방식과 K팜의 방향을 얘기할 때 사실은 토픽 센텐스 3 필요 없이 토픽 센텐스 1을 스마트팜의 구현 방식, 그 다음에 토픽 센텐스 2를 K팜의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서 인트로 한 단락, 그 다음에 바디 한 단락, 그 다음에 컨클루전 결론 한 단락. 바디가 B1 플러스 B2, 그렇죠. 바디 두 단락이 되죠. 두 단락. 총 4개 단락으로 구성을 해서 농협 때 이 대문제를 쓸 것이냐 이런 계획을 먼저 잡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바디 부분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구현 방식에 포커스를 둘 거냐, K팜의 방향에 포커스를 둘 거냐, 각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기가 자신 있는 쪽을 조금 더 많이 써도 괜찮아요. 나는 ICT 통신기술도 잘 알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농협대 논술 준비하면서 많이 연습을 했다. 이제 그런 학생은 뭐예요? 스마트팜의 구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본문에 2개 단락 정도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스마트팜의 구현 방식은 예를 들어서 사례죠. 스마트팜을 구현하는데 뭐다? ICT 기술과 무엇을 가지고서 ICT 기술과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은 빅데이터 말고 뭐 다른 걸 자기가 자신 있는 기술 IoT를 많이 써. 습도 온도 조절하는 거 IoT를 가지고 구현하는 방식을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토픽 센텐스 2에 있어서는 또 다른 방식이죠. 역시 ICT는 들어갈 거고 플러스 뭐다. 이제 4차 산업의 IoT 말고 나는 뭐 AI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드론을 하겠다. 아니다. 나는 뭐 VR이나 AR 기술을 하겠다. 약간 자기가 기술적인 측면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토픽 센텐스 2개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K팜의 방향에 대해서 세 번째 본문을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컨클루전. 그러면은 바디가 이제 본문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B1, B2, B3. 그래서 전체 서론 한 단락, 본론 3단락, 결론 한 단락. 총 5개 단락으로 구성하셔도 괜찮아요.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 어떤 학생은 또 나는 4차 산업 기술 잘 모른다. 특히 문과 학생들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 대신에 세계화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배웠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이 자신 있다. 그러면은
스마트팜의 구현 방식을 하나로만 쓰는 거예요. 그냥 한 달락만. 그렇게 하고 K팜의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이 세계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토픽 센텐스 2는 내부 혁신. 어떻게 이거는 이제 그냥 스마트팜을 이제 적용하는 구현 방식을 얘기한 거고, 앞으로는 그런데 이 스마트팜이 구현되더라도 무조건 세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떠한 혁신과 인프라를 보다 더 잘 갖춰야 되느냐. 그리고 국가의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혁신을 할 때 세 가지로 나눠 쓴다라고 하면은 내부에 어떤 혁신을 하느냐. K팜의 방향으로 가져갈 때. 특히 농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죠? 그리고 농촌에서,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농협 차원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루어 가지고 K팜의 방향을 우선 잡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그렇죠? 글로벌한 섹션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K팜의 방향이 우선적으로 첫 번째 방향은 대한민국의 후진국 지원, 개도국 지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두 번째 대한민국 농업과 선진국 농업의 교류.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K팜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농업을, 어디에서 교육받고, 한국에서 교육받고, 그야말로 농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수출 효자 상품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농업인들이 대한민국에 모여서 국제회의를 갖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농업으로 하면은 그게 세계 표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와 같은 K팜의 구체적인 방향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은 구성은 자기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좀 약한 학생들은 K팜의 방향에 대해서 3분의 2를 주고, 그리고 스마트팜의 어떤 구체적인 기술을 잘 모르니까 이거 3분의 1로 가는 거예요. 꼭 남녀를 구별하는 건 좀 안 좋은 건데 여학생들이 이런 쪽으로 잘 써요 좀. 근데 이제 반대로 나는 내 전공이 ICT 쪽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농협다면서 뒷다 많이 배웠다. 다양한 기술도 배웠고, 특히 나는 VR, AR 기술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 그래서 포도주 만들 때도 카메라로 포도의 그와 같은 작황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서 포도의 품목을 가지고서 나눠가지고 포도를 추출해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제 이와 같은 것에서 VR, AR의 구체적인 어떤 사례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VR, IR도 그렇고 나는 빅데이터 어떻게 분석하는 거 알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어떻게 바꿔가는지도 안다. 나는 AI의 각 단계별로 알고리즘의 구성을 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드론 방제는 어떻게 한다. 자기는 드론을 어떻게 조립해봤고 어떻게 조종을 해봤고 드론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봤다. 나는 4차 산업혁명 캠프에 참가해봤다. 엄청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 경우는 꼭 역시 남학생만이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일단 남학생들이 좀 관심이 많아요, 기술에. 그러면 스마트팜의 구현 방식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K팜의 방향을 하나로 쓰는 거. 그러니까 꼭 남녀를 구별해서 얘기하는 건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자기가 스마트팜의 구현 방식, 기술에 자신이 있다. 즉 ICT랑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가지고서 이것을 농업에 적용한다. 나는 이러한 응용력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본문 두 개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의 K팜의 방향을 갖다가 한 달락으로 해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구성법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어떤 식도 가능하냐면은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단락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야. 토픽 센텐스 4. 그죠? 그래서 바로 스마트팜의 기술 구현 방식을 두 개 단락으로 쓰고, 그 다음에 K팜의 방향에 대해서 역시 또 두 개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 것은 뭐랑 똑같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얘기할 각각 한 단락을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차피 4개 단락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개요잡기를 구성하느냐 부분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요잡기만 우리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개요잡기만 잘 되면은 쓰는 게 부담 없잖아요. 그렇죠?